안녕하십니까. 2013년 11월에 2주차 경마,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경마를 준비하는 필사즉생. 한 주간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신 가족분들, 현장에서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던 장석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춥네요. 그냥 딱 춥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나오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영하 1도고요. 철원이 영하 6도더라고요. 근데 바람까지 불어갖고 체감온도는 한 영하 2,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춥다고 예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주 그렇다고 해서 날씨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옷장에서 두꺼운 파카를 꺼내야 될 시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한 번쯤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여유를 좀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출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낙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PD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가을이 최근 한 5년 동안 딱 보면서 가장 좀 화려했던 것 같아요. 가을 태풍도 없었고 비도 많이 오지 않으면서 정말 빨갛고 노란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겨울이에요. 날씨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경주로라든가 마필의 컨디션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데뷔를 해서 아직까지 겨울을 채 나지 못했던 마필들, 어린 마필들이 과연 겨울에 어떤 적응력을 보이느냐. 특히나 이제 미주 쪽에서 넘어온 외산마들 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의 독한 더위를, 독한 추위를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겨울철에 배당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 경마가 대략 이제 분위기 반전이 왔어요. 물론 이제 토경마 같은 경우는 1경주, 6경주, 10경주, 12경주를 제외하고는 저배당 막권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1주차 경마와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미세한 변화는 봤죠. 왜냐하면 이제 1주차 경마에는 모래가 교체된 상태에서 첫 주였기 때문에 선행마가 많이 득세를 했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2주차는 분명히 주로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토경마부터, 물론 선행마가 팡팡이 나가 떨어졌던 건 아닌데 1주차와는 다르게 뚝심 좋은 마필들의 입상이 이루어지면서 주로의 변화를 분명히 봤어요. 근데 이제 1회 경마가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물론 저배당 막권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평균 배당 자체가 11월달 들어서 가장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으로 들어가는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주로의 흐름은 아무래도 다음 주가 들어서면은 더 무거워지고 더 묵직해질 겁니다. 이제는 선행마 위주의 주로가 아닌 힘 좋고 준비가 잘된 마필 위주의 주로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포커스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맞추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배 대상경주였죠. 배당판이 말해줬듯이 뚜렷한 강축이 없이 혼전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바닥 배당이 10배가 넘었을 정도로 난전이었고요. 조심스럽게 큰 배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아주 큰 배당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인기마들의 치열한 접삭 속에 박스 막권, 거기서 막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서울 마필들만 이제 치렀거든요. 근데 4년 전부터 이제 부산 마필들하고 통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4년 연속 부산 마필들이 트로피를 가져갔어요. 3년 연속으로 당대불패가 트로피를 가져갔고, 금년에는 이제 부산 마필이 또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좀 아쉬웠던 건 이제 고령으로 확실하게 접어든 당대불패. 제가 사전적인 대통령배 대상경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 불안하다. 근데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이 조교대 모습 자체가 확실히 예전의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대상경주급의 마필은 아니지 않냐. 이제 확실히 꺾였다. 이거 확인됐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연투 희우증 때문에 구절이 좋지 못했던 지금 이 순간의 부진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 근데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는 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제 쉼 없이 달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석 달 정도 외부 휴양 갔다 와서 컨디션 끌어올리면 분명히 또 내년에도 국내산 최강자로서의 모습은 유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 상태가 좋지 못했고 굉장히 혼전으로 흘렀는데도 꾸역꾸역 물론 마신차는 좀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착승권 이상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지금의 부진만을 당대불패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들어가기보다는 당대불패를 완전히 꺾인 마필로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일반 경주에서의 경쟁력만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맞겠고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순간에서 계속해서 경주를 치르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딱 요 시즌에서는 특히 또 겨울이거든요. 한 외부 휴양 정도 한 2달, 석 달 정도를 가져가는 것도 마필에게는 약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쉼없이 달렸어요. 2세부터 시작해서 3세 딱 들어가서 한 2년 정도를 갔다가 너무 쉼없이 달렸어요. 한 번에 휴식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타이밍 딱 돌아오고 컨디션 올라오면은 내년에도 역시 지금 이 순간은 부산 마필들과 유일하게 자웅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부산 마필들과 서울 마필들의 만매치에서 거의 좀 빵빵히 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2세마들, 내년 3세마를 준비하는 마필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배를 준비하는 3세, 4세 마필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내년에도 역시 국내산 마필들의 그 막격돌, 맞싸움에서 서울 마필들이 좀 이겨내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부산 마필들이 유난히 더 세요. 사실은 금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기대를 가졌어 서울 마필들이. 왜냐하면 비싼 마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좋은 마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큰 대회에서는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근데 금년에 데뷔한 2세 마필들의 능력차가 확실히 구분 짓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년도 말에 있는 이제 2세마 본게임이죠. 경남 도시문배, 과천시장배, 지역 예선을 통과한 마필들이 이제 붙는 오픈 레이스가 있긴 한데 일단 액면으로 봤을 때는 서울 마필들이 이겨내기에는 부산 마필들 전력이 일단 아무래도 좀 강하다. 서울 마필, 서울 조기사들의 파이팅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태생적으로 경주로 구조라든가 그 상금 체계라든가 이런 게 구조적으로 사실은 서울 마필들이 부산 마필들을 이기긴 좀 어려워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왜 자꾸 서울 마필들이 부산 마필들에게 지냐?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쯤 뭐 조금 이제 짜투리 시간 아니면 특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히 한번 짚어드릴 텐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울 마필들이 부산 마필들을 이기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일단 전체적인 주로 흐름은 확실히 1주차와는 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2주차였고요. 자, 장석은 지난주 어땠느냐? 잠깐 짚고 가겠죠. 짚고 가야겠죠. 장석의 지난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값은 했다. 뭐 엄청나게 크게 이기고 이런 건 없었지만 밥값은 했다. 10일 토요 경마는 개가 안 나는 저배당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인정할 건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교우수 마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마필 자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제가 이 조교라는 측면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마필들이 인기를 많이 모았고 특히나 지난주 토요경마는 출전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 좋은 마필들이 입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적중시킬 저배당 막권들은 다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주였죠. 제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 인기 마필인 베스트 캡틴이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팅 불가 쪽에 힘이 실린다. 현장에서도 역시 많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꺾어내고 들어갔던 경주 10원짜리 하나 배팅을 안 했어요. 받치기도 없었습니다. 대제미사와 다비의 쌍승시 26.1배 적중 막권으로 토요경마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된 1회 경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과를 떠나서 그런 날이 있거든요. 많이 맞추고도 끝나고 좀 찜찜한 구석. 내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남는 경마일이 있고요. 적중 개수를 떠나서 나는 오늘 후회 없이 했다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후회가 없었어요. 정말
제 예상을 다 했어요. 뭐 게시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요일 아침에 급하게 확인된 그게 있어갖고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일요일 1경주에 대해서. 하나의 태양이 불안하다. 그래서 하나의 태양이 불안한 상태에서 준비된 쌍승식 대가리가 있고 때려먹을 수 있는 막권이 있기 때문에 1경주지만 한번 욕심을 부리고 가야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경주가 일요일 1경주였거든요. 역시 현장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의 태양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 예시장에서 말이 도는데 뒤가, 이 뒷다리가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들리는 거예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 노림수를 가졌던 기쁜 하루와 연승사랑 복승식 배당이 17.8배였거든요. 한 방 아주 시원하게 잡았습니다. 제대로 때려서 잡았어요. 그리고 이어졌던 이경주에서도 프로나스 제가 방송에서 오픈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외곽에 이제 18점 마필이 인기를 얻었는데 제가 걷어냈어요. 그거는 말이 좀 너무 안 좋아 걷어내고 추하춘풍 쌍승식 배당만 40.7배당을 아주 시원하게 때려서 잡고 1회 역마를 시작을 했고 중반부 저배당이 쏟아질 때도 욕심부리지 않고 따박따박 연속 적중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경마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마지막 경주였어요. 마지막 경주가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론 1회 역마 첫 번째 승부처였던 4경주 이제 가장 큰 배당이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빅밴드가 32점 앞인 빅밴드가 입상을 하면서 큰 배당이 나왔는데 제가 이게 승부였어요. 첫 번째 승부처였던 4경주에서 제가 이게 승부였습니다. 빅밴드가 때리는 막권이었어요. 근데 빅밴드가 입승했는데도 적중을 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제일 아쉬웠던 건 지난주 마지막 경주였는데 사실 지난주 마지막 경주는 아쉬움보다는 미련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장석의 마지막 승부처였는데 장석이 때리고 들어갔던 막권이 뭐였냐면은 단승식 31.3배 인기도 바닥이었습니다. 대시보이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정말 확신하고 들어갔습니다. 대시보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물론 입상이 아쉬움은 있죠. 근데 제가 왜 그 레이스가 후회가 없었냐면은 제가 대시보이에게 원했던 전개 그리고 대시보이를 탔던 기승을 했던 조경호 기승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결국은 졌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돈질이 들어가서 똑같이 져도 끝나고 나서 욕이 나올 수 있는 전개가 있고요. 아 후회 없어! 이런 전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조경호 기수의 지난주 마지막 경주 대시보이의 기승은 정말 후회가 없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난주는 거의 모든 마필들이 후회 없는 기승을 해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마필들이 후회 없이 다 뽑아내주면은 복귀하기 참 편해요. 왜냐면 보여준 것만큼 딱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경마는 한마디로 밥값도 했고 후회가 남지 않았던 한 주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2주차 경마 결과물을 가지고 봤을 때 3주차 경마의 기대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2주차 경마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난주 하나하나 집어내면서 한번 가도록 하죠. 자 먼저 12월 2주차 베스트 앤 워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주차 베스트 앤 워스트. 자, 지난주는 참 보기 드물게 기수들이 다양하게 입상을 나눠 가졌어요. 누구 하나가 뚜렷하게 딱 튀는 거 없이 정말 호르게. 어차피 23개 레이스를 시행을 하면은 46번의 입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46번의 입상이 정말 고르게 나왔어요, 지난주는. 특별하게 누구한테 확 몰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진짜 고르게 나왔습니다. 이 클래스, 물론 토역마에서 문세영 기사 조금 눈에 띄기는 했는데, 1회 역마에서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퇴색을 했고요. 이 클래스 기수가 박갑 정도 했고, 박태종 기수가 조금 부진했고요.
지난주 화려함 속에 베스트로 선정을 했던 서승훈 기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복승률 몇 프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입상할 말은 입상해 뒀다. 밥값 정도 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주목할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좀 부진이 깊었던 유승환 기수가 양일간 3번의 입상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상금벌이를 해줬고,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던 장추열 기수라든가 이승혁 기수는 이번 주도 역시 부진함 속에 마무리되면서 당분간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뭔가 좀 딱딱하게 좀 반전이 좀 필요하거든요. 당분간은,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좀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기수들이 분위기 반전이 딱 나오려고 그러면은 어떤 A급 자기만의 마필들이 있고 밀어주는 마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안효리 기수가 20조로 마방을 이적을 했어요. 감량 기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20조에서 장추열 기수가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기존에 되는 마필들은 뭐 지금 20조 배대선 조교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감량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장추를 태울 필요가 없거든요. 박태종 기수라든가 문세영 기수까지 태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눠 갖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타조에서 뚜렷하게 밀어주는 마필이 있느냐. 물론 장추열 기수가 44조라든가 최근에 뭐 5조 이렇게 마필들을 분산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 마방에서도 전적으로 밀어주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장추열 기수는 뭔가 분위기 반전이 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세가 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 보이고요. 이상혁 기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뚜렷하게 그래도 이상혁 기수가 마음 먹고 탄다 할 정도면 11조 이제 양희진 조교사인데 그 직구석도 뭐 그렇게 센 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은 크게 안 가고, 더구나 11조 같은 경우가 지금 문세영 기수하고 번갈아 기승을 시키기 때문에 포지션 쪽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마방들 뭐 41조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타긴 하는데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밀어주는 마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장추열 기수라든가 이상혁 기수 같은 경우는 기승술이라든가 어떤 자질에 비해서 지금은 약간 침체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낫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2주차는 베스트 앤 워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선정할 만한 근거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그래서 2주차는 베스트 앤 워스트를 못하겠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눈에 띄는 기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11월 2주차 베스트 앤 워스트를 정리를 하면서, 자,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된 11월 2주차 재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끝나고 재결 상황을 다 챙기긴 하는데 원래 방송에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차피 복귀 내용이라면은 재결사항도 한 번씩 짚어주고 가면은, 왜냐면은 똑같이 기승 정지가 나왔을 때 왜 그거는 그런 식의 정지가 나왔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이거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재결 상황을 여러분들께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탔고 무난한 전개가 굉장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재결 사항이 없었고요. 토요일 4경주에 문세영 기수와 최원준 기수, 박태동 기수가 발주하면서 진로 변경 제한 기준 위반으로 기승 정지, 문세영 기수하고 최원준 기수 정지를 하루 맞았고, 박태동 기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었고, 토요일 6경주도 이기혜 기수의 기승 정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같은 동의선상에서. 근데 원래는 이게 없던 조항이었어요. 출발 진로 변경 제한 기준 위반. 이게 뭐냐면은 일단 지금 얼마 전부터 바뀌었던 게 금년서 바뀌었던 게 뭐냐면은 출발하면서 100m 이전까지 내측으로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채취 사용도 금지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 이제 정지를 주죠. 정확한 상황을 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4경주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발 진로 변경 제한 기준이 도대체 뭔가를 출발하면서 딱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곽의 9번마 백고도리에 기승한 박태종 기수의 움직임, 그리고 내측의 2번마 락앤라벨에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좀 보죠. 원준이 같은 경우는 보임 의미가 없고, 2번, 9번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 출발 후 진로 변경 제한 기준 위반이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2번 게이트와 9번 게이트에 출전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2번 게이트와 9번 게이트 잘 보세요. 자, 출발하고 밀고 나옵니다. 자, 밀고 나오면서 밑에 화면을 이제 정면으로 보시면요. 이제 쭉 밀고 나오면서 그 문세영 기수 같은데 이거 사실 좀 애매해. 지금 왜 내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냐면은 이 진로 변경 위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9번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 측의 6번마, 2번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요. 이게 진로 변경이 위반은 상황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출발을 하고 마필이 자연적으로 내 측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채찍을 사용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채찍을 사용했다는 거. 이제 뭐 결과는 볼 필요 없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발주하면서부터 채찍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재결이 걸린 거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요. 보통 이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고를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이제 외곽 쪽의 마필이 출발을 하면서 채찍을 댔을 때 채찍을 대게 되면 어떤 식의 반응이 생기냐면은 채찍을 대게 되면 마필 자체가 반응을 하면서 내측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마필에게 방해를 주면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낙마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출발 후 내측 뭐 100m 지나면 뭐 내측으로 기대는 거 아니면은 뭐 채찍 사용 금지 이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요. 2번마 낙인나빌 지나 9번마 백호돌이처럼 지금 초반에 걸음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필들을 가지고 초반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마필을 채찍을 못 대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가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폐해가 있냐면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늑발을 하는 말은 없다. 하지만 늑발을 시키는 기술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이트 안에서 어떤 액션을 가지고 게이트가 열리면서 어떤 모션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마필의 나오는 편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마필에 반응하는 게. 그러면 조금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배당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기마에 기승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기마에 기승을 했어요. 근데 안에서 게이트 안에서 약간의 실수를 한 상태에서 게이트가 열렸어요. 그래서 진짜 반박자 정도 물리지 못한 상태에 딱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후미권으로 많이 밀렸다는 상황에서 이걸 갖고 채찍을 대지 못한 상태에서 물리고 이것만 가지고 앞에 붙인다? 이거는요 굉장한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악용될 수가 있냐면은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인기마 갖고 좀 아낀다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어찌 보면 이게 도망갈 수 있는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복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수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발주를 하고 4코너까지 딱 돌 때 그때까지 약간의 감추는 액션들이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타이밍을 죽여버리면 거기서부터 타이밍이 서버리면은 타이밍을 못 잡아버리면은 직선에서는 아무리 채찍을 대고 개 지랄을 해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최근에 주도의 흐름이라든가 마필들, 특히나 이제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선행마 위주, 앞선 전개 마필들의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4코너까지 진행 과정에서 사도권에 두지 못하면은 이게 직선에서 물리든 떼이든 개지랄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인기마들이 초반에 늦었을 때 채찍이 없이 특히나 추진마들 추진이 없이 추진 동작이 없이 온리 이걸로만 가지고 과연 얼마나 끌고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 방송을 나사회라든가 재결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쉽게 얘기해 작전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배당이 어느 순간부터 꺾였냐면 이게 생기면서부터 꺾였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마필을 잘 만들어 놨어. 근데 만약 조금 늦어. 조교는 참 좋아. 게이트가 밀렸어. 그러면 초반에 어떤 식으로든 밀어갖고 앞선에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추진만을 가지고 민다? 이거는 게이트 유불리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일 조건에서
핸디캡이라든가 마령이라든가 별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필에게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뛰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동일 조건에서 뛰지를 못해요. 결국은 게이트 1번 게이트와 게이트 14번 게이트는 부담력 따지면은 4km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외곽 게이트의 마필이 내측 게이트에 비해서 일단은 6마신 이상을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승부가 걸린 마필 기수들이 왜 채찍을 대겠습니까? 이런 게 폐예요. 문세영 기수라든가 박태종 기수가 이 기준을 몰라서 초반 채찍을 댔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채찍을 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안 가도 되는 상황이면 채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찍을 안 대고 안 가면 그만이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이 많은 그 마사회에서 만들어낸 그 많은 거 출발 진로 변경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한 가지 면을 보고 간다. 다양성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으로서 일린 게 있는 반면에 낙마사고라든가 어떤 기타 그런 사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인사사고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취지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경마의 큰 틀로 그걸 보자면은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국 경마자의 구조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지금 규칙이요. 부산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석 코너 구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곡선 자체가. 이러면은 초반에 좀 늦는다 하더라도 발동이 좀 늦게 걸려도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서울처럼 3석 코너 구간 자체가 좁고 직선, 오르막 직선 자체가 짧으면요. 결국 초반 그 싸움에서 지면은 그냥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뭐든지 그 특성에 맞춰서 네, 지금 시행되는 모든 규칙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출발진로 변경 제한 기준 위반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 소지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마사회 측에서도 꼼꼼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재결 상황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결국은 매경주 팔리는 인기마들 그렇다고 거기서도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 느린 마필들이 해서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될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문가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것에 있어서 단순히 규칙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사회라 산하 조직이죠. 뭐 기수협회라든가 조교사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물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자기들한테 약이 될 수 있는 조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판을 봤을 때 지금처럼 또 그 전체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경마의 진전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재개상 크게 없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박태종 기수의 토요 4경주 출발 진로 변경 제한 기준 위반 채찍 사용으로 한 주 기승 정지. 요거는 하루 정지. 근데 원래 이게 지난주인데 이게 재밌는 거는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요번 주가 다음 주로 유예를 했어요. 다음 주 23일 경마로 유예를 했고 박태종 기수는 16일 경마 토요 경마 때 기승 정지 이렇게 그대로 맞았습니다. 일단 요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경마의 그런 타이트함에 있어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법행위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11월 2주차 재결 상황 한번부터 보면서 이제부터 11월 1주차 직구가 중요 포인트 레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주차 직구가의 중요 포인트 레이스. 자, 3개 경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스는 11월 9일 토요일 12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였죠. 제가 그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경주인데요. 이 레이스를 제가 왜 그 복귀 내용으로 맞춰봤냐면은 이 두 가지 마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마필이 이제 대지의 밀사.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지의 밀사라는 마필이 사실은 기복을 굉장히 많이 보이다가 최근엔 전력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전력이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꾸준히 탁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필의 기록을 보면요. 그리고 전체적인 타임, 꾸나서 들어가는 타임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왜 이 마필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했다가 이번에 제가 왜 세게 밀고 들어갔느냐. 간단한 겁니다. 느려야 돼요. 이 마필이 어느 순간서부터 타임이 어떻게 잡고 나오냐면은 초반에 느린 상태에서 중간에 힘을 쭉 쓰고 그 타임에서 앞이 느려버리면은 그 탄력 그대로 그냥 쫙 뽑아 나오는 그러면서 능력 취임화가 없는 경주. 결국 얘기하면은 국 2군 중급 이하 느린 경주에서 때리는 마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할 건 아니고요. 보통 5세 마필들이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리면요. 요 상태가 한 4, 5개월 정도 쭉 가거든요. 그래서 대제밀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입상했다고 해서 다음 경주 또 인기마를 몰린다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입탄성이니까 대제밀사 같은 경우는 입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대제밀사가 그 이전의 경주, 뭐 임페투스라든가 대장정이 출제했던 직전 경주, 그리고 그 이전 또 명수라든가 인천의 전 이런 마필들이 출제했던 경주들하고 딱 비교하면 간단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이 세든지 탄탄한 같은 별들이 많았던지 이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레이스는 승군 전에 늑발을 했던 다비가 바닥에서 밀고 들어올 정도로 취임마가 없었던 경주였다. 그렇다면 대제밀사에게는 그야말로 적기였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8번마 베스트 캡틴이에요. 제가 그 방송에서도 분명히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직전 경주 이후에 패치럴이 나오면서 베스트 컨디션도 아니고 그 이전의 레이스를 봐도 그렇게 센 마필들의 임팩트는 보이지 못했다. 자, 근데 저는 이 마필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확실히 세긴 세구나. 왜냐하면은 최악이었어요. 현장 컨디션도 안 좋았고 패치럴 이후에 컨디션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교왕도도 올리지를 못했고 더구나 외곽 게이트였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마필이 완전히 선칩을 굳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비와의 접전을 마지막까지 벌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뚝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되짚어 생각하면 뭐냐면은 자, 제가 대제밀사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근 중급 이하의 느린 경주에서만 통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국 베스트 캡틴과의 경합을 했던 답이라는 마필이 늑발을 하고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결국 뭐냐면은 베스트 캡틴의 내적 외적 그 불안 요소 못지않은 늑발이라는 최악의 전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필과 접전에서 못 이겼다. 그러면은 확실히 베스트 캡틴은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번 경주에서 이 정도 뛰었으니까 다음에 더 뛰겠지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조교가 확 올라오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마필이 데뷔하고서부터 시작해서 직전 대사경주를 제외하고 연투를 쫙 숨을 못 골랐어요. 마필이라는 게 1차 성장이라는 게 있고 2차 성장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숨을 고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마필은 숨 고를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베스트 캡틴은 2군에서 의외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3, 4개월 이상 정도는 좀 고생을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이 마필은 관찰을 하면서 뚜렷하게 상승된 컨디션 그리고 그에 합당한 조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배팅에 있어서는 상당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제밀사가 어떤 레이스에 가느냐 딱 경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자, 발주합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네츠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 1번마 검탄이 게이트 2점을 안고 밀고 나오고 다비는 늑발을 했어요. 지금 바닥 전개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7번마 대제밀사 중후미권 이사역 기수는 액션을 보면은 이제 말에게 크게 무리를 안 주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제 조교가 완전하게 다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 1800 이상의 거리에서 세게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게 검탄이 선행을 나가고 킹필드가 이 선에 붙을 정도로 이거는 느린 경주였다. 이걸 먼저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마 검탄, 3번마 킹필드, 4번마 블레스, 6번마 위닝맨, 8번마 베스트 캡틴까지 선우권, 중위권 이어지고 있고 무난하게 이 상태를 3석 코너까지 헤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자, 바뀌죠?
마필을 뺐어요. 누가 뺐냐? 바로 박태종 기수와 이쿠야스 기수가 마필을 외곽으로 빼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느려요. 이게 원래 앞선이 굉장히 강하면요, 못 따라올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앞선이 느리니까 이 페이스만을 가지고도 마신차를 좀 줄이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내리막 타면서 쭉 지금 선두권에 올라오고 있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앞선에서 끌었던 마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이 다 됐다고 봐지는 상황 속에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급격하게 마신차를 들고 외곽에서 뽑아들은 바로 데제미사가 타이밍을 잡고 그냥 뽑고 나오고요. 중간에 있던 이제 8번 베스트 캡틴, 그리고 이 선에서 굉장히 힘을 썼던 다비가 밀고 나오는데, 자, 앞은 완전히 섰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이 지금 완전히 쓴 상태에서 데제미사의 걸음이 두드러졌던 게 아니라 앞이 완전히 섰고, 그리고 베스트 캡틴의 걸음도 그냥 평범한 밋밋한 상태에서 다비가 꾸역꾸역 어떻게 보면 상승세 걸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마무리. 제가 쭉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앞이 터무니없이 약하다 보니까 데제미사의 그 타이밍, 느린 타이밍에서도 충분히 앞을 깔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그대로 쭉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제미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이스에서 이마필에게 졌던 마필들, 이마필이 졌던 마필들, 이런 상대들을 만나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 마필들을 이기냐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카퍼레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있잖아요. 이런 마필들도 이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다음에 출주할 때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딱 붙여서 이거를 평가를 해야지, 단순히 2군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면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베스트 캡틴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확실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중요 포인트 레이스, 바로 11월 9일 토요 12경주로 시행됐던 레이스를 짚어봤고요. 어찌 보면 저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베스트 캡틴을 불안하게 본 거였고, 데제미사의 다비를 때릴 수가 있었던 근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경주는 일요일 1경주예요. 10일 시행됐던 일요일 1경주. 자, 이 레이스는요, 제가 원래 방송에서는 하나의 태양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다가, 요걸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급하게 확인된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상황,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더 풀지는 못하겠고, 한마디로 이제 1번만 하나의 태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강축이 있다, 대가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1경주지만 게시판에다가 일부러 글까지 썼고, 왜 글을 제가 썼냐 하면은 그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갖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믿고 갔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배팅하셔라는 부분 속에 그런 포인트를 갖고 제가 글을 좀 쓴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밀어붙였던 마필이 6번마 연승사랑, 요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3번마 기쁘나루, 거의 한 방에 맞건 조합으로 들어갔던 레이스였습니다. 자, 먼저 6번마 연승사랑, 1억대 고가의 마필. 이 마필이 왜 인기 순위가 물론 대끼리를 팔리긴 했는데 조금 앞들어 팔리지 못했냐면은, 사실은 수요일날 조교를 하다가 조교달 낙마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안 팔린 건데, 사실은 고가의 마필답게 데뷔 초부터 인기를 못 얻는데 못 미쳤던 경주력이 뭐냐면 주불기였어요. 흙을 맞으면 꼬잠을 부리고 약간 이제 망아지기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결국 주불기가 발목을 잡으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아쉬움을 잡았고, 근데 하지만 지속적인 조교로 인해서 변화를 줬고, 근데 수요일날 조교자를 낙마시키면 조금 불안감은 보였는데, 사실은 두 번째 기승에서 정확하게 알고 기승했던 최범현 기수가 노르람이 돋보였던 경주. 결국 이 레이스는 최범현 기수의 노르람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마필 자체가 이제 요번에 입상으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 마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정구라 그러죠. 제가 항상 정구. 그게 조금 짧아요. 그래서 특히 앞말이고, 보통 이제 앞말들은 정구가 좀 길어져야 되는데 좀 짧다는 거. 그래서 뭐 1억짜리고 마필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10조에서. 근데 그 이상 엄청나게 뽑아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0조가 마필을 워낙에 이제 길게 키우는 마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한 3군까지는 뭐 그냥 가지 않겠느냐. 약간의 뭐 기복을 보이긴 하겠는데 3군까지는 어찌어찌 올라가 거의 뭐 맥시멈이 3군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편성 보고 막 찔러 들어가다면 2군까지는 가겠죠. 근데 1군까지는 못 가요. 1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1번만 하나의 태양. 이게 지금 뭐가 부족했냐면 가장 이제 컸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뒤를 못 쳐요. 예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는데 뒤를 못 채더라고요. 오른쪽인가 뒷다리인가 왼쪽 뒷다리인가 뒤를 못 채는. 뒤를 못 채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뒤를 못 채면 중속이 떨어져요. 중속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들보다 힘을 더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마필이 앞발만 갖고 뜁니다. 뒤에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밀어줘야 앞에서 뻗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일단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 1경주입니다. 자, 발주합니다. 초반에 게이트 2점을 안고 3번마 기쁜 하루가 세게 밀고 나오고 두서기수가 초반에 세게 밀었고 잘 보시면요. 초반에 나오다가 조금씩 밀리죠. 보세요. 이게 중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억지로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요. 중속이 떨어지는데 억지로 지금 이게 만약에요. 1번 게이트였기 망정이지 1번 게이트 아니었으면요. 바닥 밀렸어요. 지금도 거의 바닥으로 가잖아요. 떨어지니까. 외곽에서 8번마 라이징 패스트가 밀고 나왔지만 게이트 2점 맞고 선행을 나갔고 바로 2선에서 연승사랑이 붙었고 직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라이징 패스트가 외사행을 하면서 막권이 성립이 됐는데 결국은 외사행을 안 했어도요. 라이징 패스트는 이미 말이 약간의 기대면서 거의 다 됐어요. 거리미도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외사행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3번, 6번 두 마필의 마지막 치열한 접전. 근데 잘 보시면요. 원래는 이게 6이 이기다 졌어요. 골대로 이기다 졌거든요. 저는 이겼다 했는데 마지막에 세영의 힘이죠. 이걸로 졌어. 이걸. 이렇게 하다가 이겨버렸어요. 디지퍼브의 3번마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세영이가 뽑을 만큼 뽑았다. 근데 5군에서 안 되느냐? 아닙니다. 5군에서도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중급 정도지 상급 정도의 레벨은 아니에요. 근데 기쁜 하루 같은 경우도 기세를 지금 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차기 승군에서도 이렇게 쉽게 봐서는 안 돼요. 특히나 이제 1300m 내의 거리에서는. 연승사랑은 우승을 못했죠. 못하면서 또 6군이거든요. 지금의 완성도를 봤을 때는 6군에서는 당분간 어떤 레이스를 만나도 대가리예요. 아마 다음 경주가 6군에서는 고별전이 될 공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은 제가 3군까지 그냥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4군까지 그냥 칠 거예요. 4군에서 조금 고전할 공산이 있는데 6번마 연승사랑은 주불기가 거의 다 교정이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의 태양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겁니다. 중속이 떨어져요. 이거를 교정을 하려면은 지금 패턴의 조교보다는 구보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좀 가벼운 상태거든요. 지금의 상태보다는 구보량의 2배 이상은 늘어나야 돼요. 구보량이 지금은 한 10바퀴 내외에서 이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10바퀴 내에서 지금 49조가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구절이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구절이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구보량이 늘어나면요. 아무래도 이 다리를 쓰는 게 굉장히 리드미컬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하나의 태양은 제가 관리를 할게요. 관리를 하면서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 제가 잡겠습니다. 당분간은 하나의 태양은 이 상태를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누가 타도 좀 어렵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0일 일요일마 1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마지막은 마지막 경주예요. 11월 10일 일요일마 11경주. 제가 이 레이스를 왜 선정을 했냐면은 마필 자체에 대한 복귀보다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조경호 기수를 10월, 9월 이렇게 참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기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기수예요. 지금까지 조경호 기수가 입상을 하든 못하든 간에 최근 4개월, 5개월 동안 기승했던 모든 마필 중에서 가장 조경호 다운 기승을 했어요. 바로 대시보이.
한마디로 정말 후회 없이 기승했고 우린 조경호에게 이런 모습을 소원했다. 입상을 못해도 정말 화끈했어요. 자, 지금부터 레이스를 볼게요. 왜 조경호가, 제가 조경호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죠. 조경호는 어떤 기승이 진짜 조경호의 기승이다. 지금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 11경주입니다. 5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조경호 기수가 초반에 밀고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조경호 기수가 이런 패턴에서는 초반에 무조건 밀고 나온다. 자, 조경호 기수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레이스를요. 분명히 앞에 가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귀신같이 내치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조경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자리죠? 바로 꽃자리. 여기가 지금 조경호 자리예요. 이 자리를 좋아했던 기수가 역대로 들어가면은 고 임대규 기수가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역대 모든 기수 중에서 이 자리를 제일 좋아했던 기수가 천창기 기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식 기수도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자리를 좋아하는 기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경호가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하고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조경호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요. 레이스가 하얀누리가 이끈 상태에서 중간에 빨라져요. 근데 계속해서 안 놓칩니다. 어디를? 이 자리를 안 놓쳐요, 지금요. 자, 외곽에서 조인권이 던지기 나오고 정상예찬 두꺼워져요.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 라이스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근데도 조경호가 계속 추진하면서 안 놓치죠, 이 자리를 지금. 꽃자리를 안 놓쳐요. 이선이에요. 왜냐면 지금 하얀누리, 스카이호크, 베니원이 쫙 서버렸고 최적은 조경호. 자, 돌죠. 돌면서 크게 도는 게 아니라 내선 꽃자리 딱 돌아놓고 바로 물려버립니다. 잘 보세요. 다 발 때리면 돌려버리죠. 그러면서 최적 전개 그리고 수납 여기서부터 끌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문세영 기수가 자리를 삐져나오는데 안 주죠. 저는 여기서 먹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후에 때렸거든요. 저 끝난 줄 알았어요. 여기서. 아, 끝났다. 먹었다. 무조건 먹었다. 자, 갈아지고 때리는 거 보시죠. 독하게 여기서 원래 이게 탄력 잡는 탄력이었거든요, 사실은. 전 여기서 원래 스카이호크가 내측으로 기대면서 쓰고 조경호가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신차가 안 죽더라고요. 결국 이 마신차가 안 죽었던 이유는 그거 같아요. 아직까지 쌩쌩하게 힘이 살아있는 10번마 스카이호크. 이제 6세마죠. 다 된. 이제 거의 말년에 들어간 대시보이의 그 마지막 노장의 힘. 거기서 갈린 것 같아요. 근데 조경호 기수는 진짜 할 건 다 했습니다. 저는요, 조경호 기수가 이 대시보이의 기승을 기점으로 완전히 살았으면 해요. 이렇게 조경호 기수가 지금 이거 타는 것처럼 모든 마패들을 타잖아요? 그러면요, 문세영 기수하고 승부돼요. 아까 4코너 돌 때 보셨죠? 4코너 삼성 외곽 딱 도는데 세영이가 외곽 딱 잡으면서 쓱 치고 올라고 하니까 그거 쓱 밀어내면서 먼저 치고 나오는 거. 이런 게 A급이거든요. 이런 게 A급이거든요. 쓱 밀어내고 바로 내측으로 쓱 들어가 버리죠. 아, 조경호는 이런 거거든요. 이래서 조경호가 한때는 난 지금 생각하는데 문세영과 함께 양두막치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의 조경호 기수의 선전, 어떤 그 성장, 이것에 굉장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큼만 타줘라. 그러면 조경호 기수는 2014년도가 정말 화려하다. 화려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자, 이것으로써 준비했던 내용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끝나고 나면 이제 경마가 뭐라고 할까요? 기다려져요. 앞에 경마가. 아, 1주차보다 2주차가 더 잘하겠다. 2주차보다 3주차가 더 잘하겠다. 3주차는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3주차는 4주차, 12월. 계속해서 제가 원했던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시원하게 때렸던 게 40배, 20배, 17배 이런 거 다 시원하게 때렸거든요. 한 방으로 전부 다 때려 드렸거든요. 돌아오는 3주차는 40배, 50배, 100배 당도 때릴 수 있는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꿈을 꾸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주 더 열심히 준비해서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행운을 다 모아서
드릴 수 있는 예상을 약속을 드릴게요.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장석은 한 주 또 열심히 준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3주차 경마 좋은 예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돌아오는 3주차 경마 또 함께 하시는 호흡 정말 좋은 예상으로 화답해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